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7월, 8월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차 화요일 읽기 수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읽기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형 14번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업은 토픽 똑똑하게 공부하기라는 박희정의 책을 기본으로 읽기 월요일, 화요일 하고 있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형 14번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 고르기 문제를 풀고 있고요. 이 문제는 고급 수준의 문제로 39번부터 41번까지의 문제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휘, 고급 어휘를 충분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 4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대부분의 문장이 어떤 글이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문장이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영화에도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이제 무엇을 해요? 디지털 영화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붙습니다. 디지털은 무엇입니까? 전자입니다. 전자. 예전에는 여러분 영화를 무엇으로 찍었어요? 혹시 사진도 무엇으로 찍었는지 알아요?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필름 영화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필름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이게 필름이에요. 필름. 이게 필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필름 알아요? 이런 필름을 사진을 찍고 여기 필름에 여기 영화를 돌리고 이런 필름 안에 내용이 갖춰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카메라도 이런 필름 카메라. 그러면 사진관에서 이 사진을 출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름 카메라, 이게 필름 카메라. 근데 어느 순간 필름 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디지털 카메라로 바로 MP4를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영화도 디지털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많이 써요? 아니죠. 스마트폰 사진. 우리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스마트폰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영화에도 전자 영화에도 다양하다, 많다. 다양하다, 많다. 많은 수식어는 수식하다는 설명하다예요.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수식하다, 다양한 설명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한번 쭉 읽어보고요. 보기. 자, 이제 보기의 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보기에 이를 통해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나 앞에 여기에 있는 어휘가 나오는 그 첫 번째 문장에 바로 붙여서 설명하면 보기를 찾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것 때문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 라는 표현은 이를 통해 이것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히 나쁘지가 않아요. 이것을 이를 통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관객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속에 들어가 그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관객들이 영화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듯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안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믿는 것을 착각이라고 하게 됩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착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영화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영화라고 하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영상을 쏘아 상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먼저 디지털 영화는 컴퓨터 기술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쏘다. 아니, 옛날에 영화가 없는데. 영사관 한번 해볼까? 이거 영사가 아니구나. 영화 극장. 이렇게. 이런 영화의 극장이 있으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화면에 영화가 나오게 만드는 것을 영화를 쏘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쏘아서 상영하다,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더했어요? 3D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3D라는 수식어. 수식어가 붙은 영화는 디지털 화면에 가려진 입체 영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3D 영화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입체 영화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띠동. 자, 이 영화가 아바타 이 영화가 정말 3D 영화로 최고였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영화 보러 갈 때는 안경도 쓰고 가곤 했어요. 그러면 내 앞에서 이렇게 오 이런 상어가 툭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이런 영화가 요즘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 이 정말 재밌는데. 그죠? 이렇게 3D를 통해서 음, 내가 그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느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증강현실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코야 넘어갔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3D라는 수식어가 붙는 디지털 영화는요, 디지털 화면에 입체 영상을 입힌 것을 말하는데, 특수 안경을 쓰고 보면 영화 속의 인물이나 배경 등이 눈앞에 생생히 튀어오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디지털 영화였는데 어느 순간 3D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화면에 입체 영상을 더 만들어요. 입히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옷을 입히다 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영화를 입체 영화로 만들게 되고요. 특히 특수 안경을 쓰고 해야 돼요. 아까 봤죠? 안경을 쓰면 그 화면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화 속의 인물, 배경 등 이런 게 내 눈앞에 확실히 있는 것처럼 듯한 그런 느낌의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선보이기 시작한 이제 4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4D 영화의 경우에는요, 어떤 거냐면 3D 입체 영상에다가 어떤 체험 효과를 하는 거예요. 체험은 뭐예요? 체는 신체 경험. 신체는 몸. 몸이 경험하다. 한 것처럼 느끼다, 생각하다, 알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체험 효과를 추가시킨 영화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게 4D 영화라는 거예요. 3D 영화는 이런 안경을 쓰고 봤다면 이제 여러분 4D 영화는요. 어떤 영화를 이야기해요? 4D 영화는 이제 안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고 이 의자가 어때요? 의자가 움직여요. 의자가 움직이고 이렇게 칙칙칙칙 뭐예요? 냄새를 맡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공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냄새, 공기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D 영화의 경우에는 어때요? 3D 입체 영상에다가 체험 효과를 추가시킨 영화다.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냄새가 나고요. 또 실제로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의자가 막 덜컹덜컹덜컹 흔들리는 거죠. 이런 것들, 즉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의자에 진동을 주다. 의자가 왔다 갔다. 바람이나 수증기, 물 등 관객에게도 쏘기도 한대요. 아까 봤죠? 그리고 플래시도 터뜨립니다. 불이 번쩍번쩍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 영화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관객들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끼는 것,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느끼는 것 1, 2, 3, 4 중에 어딜까요?
4D 영화예요. 4D 영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직접 겪고 있는 듯, 진짜.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 4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4번. 아이고. 슝. 4번에 들어가야지 4D 영화, 실제로 그 영화를 느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번에는 연습 2, 39번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영화였어요. 그냥 디지털, 필름 영화에서 디지털 영화가 3D, 4D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입니다. 그림. 평면의 예술,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평평한 종이 위에 처음에 그렸어요. 그래서 평면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그 작품이 3D 입체 예술로 재탄생한 덕분이다.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안경을 쓰거나 혹은 입체적으로 만들거나. 이 기술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3D로 재현해냈다. 이거 궁금한데요. 선생님도 잘 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모나리자 3D. 모나리자. 원래는 이런 모나리자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3D로 만들었네요. 안 보이는 사람 만질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3D로 그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도 이런 그림을 만지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장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게 멋있다. 그죠? 이런 화면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평면의 예술, 이 기술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3D로 재현해냈습니다. 선생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 이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고, 이 여자 모나리자를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천재예요. 천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도대체 안 만든 게 없어요. 외계인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3D로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봤어요. 자, 이제 여기에 한번 볼까요? 그동안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술 감상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예술을 감상하다라는 것은 보다, 느끼다, 생각하다. 어떤 예술을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예술 감각의 영상에서 소외되었던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는 연예인들은 어떻게 예술작품, 특히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어린이들도 혹은 어른들도 시각장애인들도 모두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이런 3D 모나리자를 만든 거죠. 실제로 이 모나리자를 만져본 한 시각장애인은 말로만 듣고 상상하던 모나리자를 직접 체험했다고 말하면서 내 손으로 모나리자의 눈, 코, 입 모든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시각장애인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예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 시각장애인들 기회. 이 표현이 때문에 여기 기억에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니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나리자를 만졌습니다. 이 모나리자를 만져본 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말로만 들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나리자를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직접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손으로 모나리자의 눈, 코, 입 모든 것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우와, 멋있다, 놀랍다, 감동적이다 라는 말을 계속 잊지 못했다. 말을 못했다라는 건 말을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너무 울고 싶거나 너무 기뻐서 말을 잘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을 잊지 못했다는 때로는 1번 슬퍼서 2번 너무 감동적이라서 말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기뻐서 또 너무 슬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작업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이런 작업을 진행한 프로그래머,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나리자 작품에 대해서 뜨거운 호응은 좋아해 주다. 호응은 좋아해 주다, 좋아하다. 좋아하고 좋아해주는 이런 반응에 호응에 힘을 얻어서 향후 미래에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3D 기술로 선보이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덕분에 이런 시각장애인들에게 저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보고 만지고 이런다면 정말 시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응을 바탕으로 3D 기술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 보았고요. 다시 한번 또 잠깐 쉬고 마지막 5번째 동영상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